오늘도 우리 수업 시간이 3시간이어서 생각보다 많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확률만 나가는 게 아니라 조건부 확률 일부도 나갈 예정이에요. 잘 듣고 한 번에 다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영상 올려주는 거 다시 한번 보고 집에서 더 하세요. 자,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일어날 수 있는,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는 모든 결과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건이 발생할 그 개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사실 어려운데 이렇게 돼요. 어떤 사건을 A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이제 사건부터 다시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얘를 확률이라고, A의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식으로 따지면 S라는 집합의 원소 개수 분의 그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원소의 개수, 요게 확률의 정의예요. 근데 얘네들이 각각 A는 뭐고 사건은 뭐고 여기 나와 있는 S는 뭔지 그거를 이제부터 설명을 하려고 해요. 얘가 이해가 되려면 사건이라는 행위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사건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똑같이 반복적으로 일정하게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행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시행은 특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얘는 가장 중요한 건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랜덤을 영어 우리나라 뭐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우연에 의한 결과, 그러니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결과물로 이루어져 있어야지 시행이라고 불러요. 이런 행위를 우리는 시행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시행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주사위를 던진다던가 동전을 던진다던가 이런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할 수 있죠? 여러 번.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사위의 눈을 일부러 어떤 이상한 장치 없이 1만 나오게 조작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 그치? 특정한 숫자만 나오도록 조작할 수가 없다고. 이 주사위 던지기가. 동전도 마찬가지. 앞이 무조건 나오도록 한다든가 뒤만 나오도록 한다든가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이런 행동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부르는데, 사건은 그건 뭐냐면 그 시행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얘기해요. 시행에 의한 결과물을 사건이라고 해요. 여기서 나오는 동전 같으면 앞이 나오는 사건, 주사위 같으면 어떤 숫자 또는 주사위에서 던졌는데 짝수만 나왔다, 짝수가 나온 사건, 이런 식으로 사건은 내가 지정하면 돼요. 그 행위의 결과 중에서 내가 특별한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애들을 지정하면 그게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던졌다.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주사위의 눈이 소수의 눈으로 나오는 사건, 이렇게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때 표본 공간이라는 단어와 또는 전사건이라는 단어로 쓰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행에 의해서 시행의 모든 결과물을 모아놓은 것을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요. 가령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물을 쫙 늘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럼 뭐냐? 주사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주사위 같은 경우 1, 2, 3, 4, 5, 6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의 눈이 나오거나 2의 눈이 나오거나 3의 눈이 나오거나 해서 6의 눈이 나오는 것까지, 이거를 우리가 표본 공간 또는 전체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 표본 공간이 여기 써 있는 S예요. 이 S가 전체 집합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모든 결과물을 다 세놓은 거, 그거의 개수, 원소 개수. 여기 같으면 6개가 되겠죠.
그거를 분모에다 놓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종류들을 쫙 늘어뜨려 놔서 그 개수를 세는 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까 지정한 사건 A라고 지정할 만한 거, 가령 예를 들면 짝수의 눈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주사위를 1회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요구를 했다고 치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짝수의 눈을, 얘를 사건 A라고 하면 사건 A의 확률은 이렇게 쓰고서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물을 쫙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1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여기가 6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때 짝수의 눈의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2나 4나 6이 나올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놈의 개수인 3을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부르고 얘를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순열이나 조합이나 이런 거를 왜 배웠냐면 얘를 계산하기 위한 편리한 방법들을 배운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건, 지정된 사건의 개수가 몇 개나 나올 수 있는지를, 또는 전 사건, 여기에 해당하는 전체 사건의 종류가 몇 개나 나올 수 있는지를 편리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순열과 조합의 방식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운 거예요. 따라서 확률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순열과 조합을 통해서 분모와 분자를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너 어디 보는 거야? 여기 칠판 보고 있는 거 맞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앞에 걸 잘해야 확률 계산을 잘합니다. 어차피 확률 계산은 앞에 거 계산을 두 종류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전체는 몇 가지가 나오고 특정한 사건은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는지를 세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뭘 갖고 세냐면 순열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런 계산 방식 갖고 우리가 세어 나간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때 몇 가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배반 사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건의 종류에는 배반 사건이라는, 이건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반 사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배반 사건인 건 뭐냐면 교집합이 없는 사건을 얘기해요. 특정 사건과 교집합이 없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걸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A가 짝수의 눈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A라는 사건하고 교집합이 없는 나머지 사건들을 다 찾아보면 이런 애들이 나와요. 이놈의 배반 사건에는 1이 나온 것도 되죠. 왜냐면 여기랑 여기랑 교집합이 없잖아요. 3이 나오는 사건도 배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5가 나오는 사건도 배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착각은 얘가 무조건 1, 3, 5가 요거 하나만 배반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집합만 없으면 무조건 다 배반 사건이라는 거예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됩니다. 심지어 1, 3, 1, 5, 3, 5 같은 것도 전부 다 짝수의 눈이라는 집합하고는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다 배반 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배반 사건을 헷갈려 하면 안 돼요.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교집합이 없는 모든 사건을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 A 여집합의 부분집합과 같은 성격을 띱니다. 이게 A 여집합이잖아요. 얘가 A 여집합이잖아요. 이 여집합의 부분집합들이 전부 다 배반 사건이에요. 아,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공집합. 이해됐어요? 공집합도 얘랑 교집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놈의 전체 부분집합이 다 배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A 사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 다음 방금 나왔던 여집합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여사건. 그러니까 A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 이해죠? 여사건. 이게 1, 4, 5.
요 놈의 부분집합은 배반 사건.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 공사건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공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얘기해요.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10 이상의 수가 나온다. 그거를 나는 사건이라고 부를 거다. 사건 A라고 부를 거다. 그러면 그런 일은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절대 벌어질 수가 없죠. 1부터 6까지밖에 안 쓰였는데.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A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책에 쭉 정리가 돼 있어요. 62페이지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확률은 이런 사건들을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심플하게 뭐 짝수가 나온다, 홀수가 나온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좋겠지만은 복합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때 홀수이거나 소수의 눈이 나올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또는 홀수 또는 소수가 나오는 사건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합사건이라고 불러요. 합사건. 이름부터 썼어야 되는데 합사건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두 가지 홀수를 A라고 치고 소수를 B라고 쳤을 때 합사건은 마치 뭐하고 똑같은 형태를 보이냐면 A 합집합 B의 형태를 띱니다. 합사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요 놈을 확률로 계산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사건의 개수분의 A라는 사건 합집합 B라는 사건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따라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얘를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우리는 A와 A 또는 B가 나올 사건을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합집합 원소개수 세는 방법 이해되십니까? 요 합집합의 원소개수를 분자에다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합집합 원소개수를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예준이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합집합 원소개수 세던 거 기억 안 나? 아 이거 집합이야 집합. 왜 처음 보는 타 A 합집합 B의 원소개수 A의 원소개수에서 B의 원소개수를 더한 다음에 둘의 교집합이 두 번 더해졌으니까 한 번 빼는 거잖아. 그거 쓰는 거야. 세 개짜리는 이 세 개짜리는 어떻게 돼? 너 지금 3학년 올라가지 너. 이씨 1학년 걸 까먹어서 저 대답 못하고 있네? 큰일 날 사람이네?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A 교집합 B 마이너스 A 교집합 C 마이너스 B 교집합 C 에서 엔드 플러스 A 교집합 B 교집합 C 합집합 원소개수는 뭐 두 개짜리 세 개짜리 그거 한 거예요. 그냥 얘가 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얘랑 얘랑 계산하면 PA라고 할 수 있고 얘랑 얘랑 계산하면 PB라고 할 수 있고 얘랑 얘랑 계산하면 여기 마이너스네.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기도 해요. 따로따로 미리 계산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어렵게 부르냐면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불러요. 별거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합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곱사건도 있습니다. 곱사건은 뭐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홀수인데 소수이기도 한 거. 이걸 찾으라고 할 수 있죠. 홀수이면서 동시에 소수인 거. 그러니까 주사위로 따지면 합사건은 홀수니까 1, 3, 5인데 소수가 뭐가 하나 더 있냐면 2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실제 개수가. 얘는
홀수이면서 동시에 소수인 거. 1, 3, 5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르죠.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사건과 곱사건이라는 것도 있다. 표현은 합사건은 이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거. 합집합의 표현을 쓰는 거고, 곱사건은 교집합.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이거를 곱사건이라고 부른다. 이해되십니까? 사건의 종류들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거에 대해서 각각 계산만 똑바로 하면 그거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확률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문제 한번 잠깐 풀어볼까요? 갑자기 너무 많은 내용을 훅 들어오니까 약간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필세제 1번 보세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배반 사건이 있었죠? 배반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특정한 사건과 교집합이 없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특정 사건의 여집합에 부분집합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걸 A라고 할 거예요. 이때 A의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랑 똑같아요?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똑같은 거죠.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라는 집합 소수니까 주사위 던지는 거 맞아요? 네, 주사위 던지는 거 맞아요. 소수가 이를 소수로 안 치잖아. 그치? 2, 3, 5 여기 아까 틀렸네. 이거 1 다 빼야 되는데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건 2, 3, 5잖아요. 따라서 A의 여집합은 1, 4, 6 이렇게 되겠죠. 요게 A의 여집합의 모습이잖아요. 얘의 부분집합 개수 몇 개? 2의 세제곱 8개 이렇게 되겠죠. 1, 2, 3 2의 세제곱 8개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배반 사건의 뜻 다시 한번 본 거고요. 실제 확률을 계산도 한번 해볼까요?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자, 확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한 사건의 확률을 우리는 어떻게 계산한다? 전체 사건의 개수분의 그 특정 사건의 원소 개수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얘네들을 계산하는 방식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수열이든 조합이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우리가 습득을 한 거고 그걸 한번 써먹어 봅시다. 예제 2번에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가 있어요. 얘네 달라요. 색깔이 다르든지 뭐가 다릅니다. 이해됐어요? 하나는 노란 주사위, 하나는 빨간 주사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따라서 노란 주사위에서 나오는 1과 빨간 주사위에서 나오는 1은 똑같이 취급해야 될까요? 다르다라고 취급해야 될까요? 서로 다르다라고 취급해야 돼요.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케이스가 다른 거예요. 이때 첫 번째 두 눈의 합이 8이 될 확률을 계산하시오. 이랬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전체 합은 두 개의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전체 사건의 개수는 첫 번째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눈의 개수 6개. 그 각각에 대해서 다른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6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36개가 됩니다. 아니 왜 36개예요? 1, 8이 나오거나 8, 1이 나와도 합은 똑같이 9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죠? 노란색에서 나온 주사위의 색깔하고 눈하고 1하고 빨간색에서 나온 8하고는 1하고는 서로 다르단 말이지. 이건 노란색에서 1이 나오고 노란색에서 8이 나온 거예요. 빨간색에서 8이 나오고 빨간색에서 1이 나온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36가지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때 두 눈의 합이 8이 되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집합 전체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노랑에서 2가 나오고 빨강에서 6이 나오든지, 그래서 합이 8이다든지, 한 칸씩 늘려서 3, 5로 나오든지, 맞습니까? 4, 4로 나오든지, 5, 3으로 나오든지, 6, 2로 나오든지, 이걸 다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사위가 달라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럼 전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니까 따라서 그거의 확률은 36분의 5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했던 경우의 수 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두 번만 세면 되는 거예요. 분모 한 번, 분자 한 번. 이해됐죠? 나오는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두 눈의 곱이 홀수가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둘 다 홀수가 됩니다. 하나라도 짝수면 홀수가 안 나오죠. 이해됐죠? 그래서 홀수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란색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홀수 3가지, 빨간색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홀수 3가지, 전체 몇 가지? 9가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가 9가지예요. 9가지가 존재하죠. 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전체 집합은 36개라고 아까 구해놨으니까 확률은 36분의 9가 되겠죠. 약분하면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확률이라고 부른다고.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뭐 대단하게 어려운 게 없어요. 필수예제 3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친숙한 애들이에요. 확률. A, B, C, D, E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5명의 사람이니까 자동으로 몰라. 어떻게 돼요? 서로 다 다릅니다. 사람이니까 다 달라요. 아까 주사위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률 계산은 일단 모든 것이 서로 다르다라는 가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야 확률 계산이 돼요. 서로 같은 게 끼어 있으면 계산이 달라져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이때 첫 번째 문제는 얘네들이 일렬로 쓴대요. 일렬로 설 때 뭘 할 때? 그런데 A와 B가 서로 이웃해서 앉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당연하게도 전체는 뭐예요? 얘네들을 쫙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가지수죠. 그쵸? 그게 뭐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즉 유식한 말로 하면 5팩. 수년에서 나왔던 그게 다 5팩이죠. 그때 A와 B가 이웃해라 그랬으니까 우리 이웃해라 많이 배웠었죠? 어떻게 하라고? 얘네 둘을 하나로 생각해라. 얘네들을 한 몸으로 생각하면 실제 사람 몇 개 있다? 하나, 둘, 셋, 4명 있다. 4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그것은 4팩이다. 그런데 A와 B가 서로 자리를 맞바꿀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따라서 이걸 계산하면 5팩하고 4팩을 나눗셈을 하면 여기 5가 남아있을 거고 약분이 끝나고 2가 남아있을 거고 그래서 5분의 2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간단하죠? 우리 다 했던 겁니다. 또 나오는 게 이번에는 일렬이 아니라 얘네들이 원탁에 앉을 거래요. 원탁에 앉았을 때 A와 B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시오. 이랬어요. 그럼 이때 전 사건은 뭐예요? 전체 사건은 얘네들을 원탁에다가 둘러앉힐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가질 수 있죠. 얘네들이 원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모든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일렬별 5팩을 생각하고 그걸 돌렸을 때 몇 개나 똑같을까를 생각해보면 5가지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전체 사건의 개수죠. 그 상태에서 A와 B는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그쵸? 그럼 A와 B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누구한테 물어볼까? 예준이가 저번에 그랬어. 예준이한테 물어봐야지. 예준아, A와 B가 이웃하지 않게 앉히려면 어떻게 앉혀야 된다고 했어? 전체에서 A와 B가 이웃하는 걸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다고요? 아닌데? 민경이 형이? 맞아요? 근데 이름을 헷갈리면 안 되니까. 민경아? 민경이는 어떻게 배웠어 나한테? 이웃하지 말아라. 야, 너네 학종 수업을 들었는데 뭘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수업만 듣고서 그냥 말래? 그렇죠. 이웃해도 좋은 것부터 안 치라고 그랬잖아요.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부터 안 치라고 그랬어요. 얘네들부터 안 쳐야 돼요. 얘네들부터. 이해됐어요? CDE부터 안 쳐야 돼요. 그럼 CDE를 안 칠 수 있는 방법. 하나, 둘, 셋. 여기다 안 치는 거잖아. 3명. 그치? 그럼 얘네들은 3팩이죠. 그런데 돌리면 똑같으니까 3으로 나눴어. 이 상태에서 이제 A하고 B가 들어갈 자리가 몇 자리가 있어요? 하나, 둘, 세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A 보고 너 어디 앉을래? 골라. 그러면 세 가지 고를 수 있죠. B 보고 골라. 그러면 두 가지 앉을 수 있죠. 요만큼 개수가 되는 거죠. 그게 A와 B가 이웃하지 않을 개수죠. 그래서 이거분에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준 너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이웃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이웃해도 좋은 것부터 안 치는 거야. 그게 원탁이든 일렬이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A와 B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 걔네들끼리 서로 떨어져 앉게 되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또 이게 나눗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분모는 얼마예요? 이거 나누기 했으니까 4패. 얘는 얼마예요? 3 없어지니까 3패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4 남을 거고 여기 2 있으니까 2분의 1 확률이 절반이라고. 큰일 날 사람이요. 이게 이해돼? 지금 하는 거 우리 계속 해왔던 것들이에요. 그거의 반복이에요. 뭐 다른 것도 없어요. 확률이 어떤 학생한테는 어렵고 어떤 학생한테는 쉬울 수 있는데 그거의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순열 조합할 때 열심히 공부했으면 쉬울 거고요.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똑같이 펼쳐지는 거니까. 그때 열심히 안 했으면 어려운 거고요. 필수제 4번. 자, 배구공 몇 개? 3개. 농구공 4개. 축구공 5개. 이렇게 들어있는 통에서 이 통에서 임의로 몇 개를 골라요? 3개의 공을 고를 거예요. 이때 다음을 구하시오. 첫 번째, 모두 축구공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확률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뭐라 그랬죠? 전부 다 서로 다르다라고 전제해야 정확한 확률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 지금 배구공 3개, 농구공 4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배구공끼리 구별이 원래는 안 가겠죠. 하지만 정확한 확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배구공이 다 다른 배구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정을. 그래야지만 사실 이거 특강이어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하는데 표본 공간을 계산할 때 되게 전제 조건이 막 붙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든 전체 경우의 수분에 특정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하면 틀려요. 확률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아니라 사건의 개수분의 사건의 개수예요. 정확한 정의는. 근데 그게 사건의 개수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연에 의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뽑힐 가능성이 동등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동일한 확률로 뽑힌다라는 가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손쉽게 우리가 구현하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일단 다 다르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동등한 확률이 부여됩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여기 있는 것도 서로 다른 게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12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다 다른 거예요. 배구공끼리도 서로 다르고 축구공끼리도 서로 달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여기서 전체 개수, 전체 사건의 개수를 세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서로 다른 12개에서 몇 개를 고르는 거예요? 3개를 고르는 게 전체 사건의 개수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12, 13이어서 얘가 12, 11, 10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거? 크네. 22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게 분모가 되는 거예요. 이때 모두 다 축구공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이 세 개를 몽땅 어디서만 뽑아야 되는 거예요? 축구공에서만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5개에서 3개를 뽑는 것만 허용되는 거죠. 축구공 안에서만 뽑아야 되는 거예요. 3개를. 따라서 얘가 10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의 확률 값은 220분의 10이 돼요. 그래서 2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계산해요. 이거 돌아갔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세 개 중에서 농구공 2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3개 중에서 나머지 1개는 신경 안 쓸 거예요. 근데 무조건 농구공 2개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분모는 똑같이 220일 거고요. 얘의 경우는 그러면 일단 농구공 2개를 먼저 뽑아놔야 되겠지? 농구 몇 개야? 4개. 4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돼요. 이건 농구공을 뽑을 개수. 거기서 나머지 1개를 뽑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농구공을 제외한 나머지 1개는 축구공이나 배구공 안에서 뽑아야 되는 거죠. 얘네들 개수는 몇 개예요? 8개. 8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죠. 이게 전체 개수죠.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얘는 6이고 8이니까 이거 48이 돼요. 그래서 220분의 48. 약분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약분해서 답 써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걸 우리가 확률이라고 부른다. 이해되십니까? 네, 요것들이 가장 우리가 앞에서 한 번씩 때 배웠던 그 계산 방법을 이용한 전통적인 확률 계산이에요. 이게 기본 메인이에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요걸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자기 실력이 앞에 거를 얼마나 잘 숙달을 시키고 연습을 했는지. 지금부터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5번은 안 해도 됩니다. 5번 통계적 확률은 교과과정에서 빠졌어요.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몰라도 돼요. 4번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맨 밑에 있는 문제 한 개씩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는 걸 잘해야 돼요.